디즈니의 첫 번째 성인 뮤지컬 아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품은 고대 파라오 통치 시대 세 남녀의 삼각관계를 담고 있는데요. 전쟁 포로로 이집트에 끌려온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이집트의 공주인 암네리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죠. 작품을 수놓는 화려한 음악은 무수한 상을 휩쓸었고 브로드웨이에서 보기 드문 새드 엔딩 스토리는 역설적이게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다는 2000년 3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이후 디즈니 뮤지컬 중 가장 오래 공연된 작품이 되었죠. 미녀와 야수, 유시즈, 인어공주 등 다른 디즈니 뮤지컬도 아이다보다 긴 공연 기록을 가진 것은 없는데요. 한편 아이다는 디즈니 뮤지컬 중에서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지 않고 오직 뮤지컬로만 관객에게 선보여졌기 때문이죠. 또 디즈니로서는 이례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편 지난 2019년 아이다가 리뉴얼을 위해 마지막 공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올해인 2022년 다시 관객 앞에 찾아왔습니다. 뮤슨트 오늘의 작품은 뮤지컬 아이다입니다. 뮤지컬 아이다는 매우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이전까지 디즈니가 이어온 유구한 전통을 완전히 비틀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디즈니는 그간 애니메이션을 주로 선보여왔고 그 중에서는 뮤지컬의 형식을 딴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제 뮤지컬 공연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이후 1993년 디즈니 작품의 무대화를 위한 디즈니 티에트리컬 프로덕션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뮤지컬로 내놓은 첫 작품은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그간 판타지처럼 여겨졌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무대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작품인데요. 작품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며 크게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측에서는 빠르게 다음 뮤지컬 작품을 물색했죠.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극장에서 한참 공연 중이던 1994년 당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개막했는데요. 작품이 대히트를 치면서 바로 뮤지컬 제작이 결정됩니다. 라이온 킹의 음악은 엘튼 존이 맡았습니다. 그가 작품에서 선보인 곡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미 애니메이션이 상당한 흥행을 했고 음악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은지라 디즈니는 빠르게 뮤지컬로 제작해냅니다. 이전에 선보인 미녀와 야수와 다르게 독특한 형태의 인형과 가면, 마스크 등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과 공연 간의 간극을 줄였죠.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아프리카 초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했는데요. 앞서 공연된 미녀와 야수보다 더 세련되게 애니메이션을 무대화했다는 점에서 큰 흥행을 이뤘습니다. 뮤지컬 라이온 킹은 2014년 기준 가장 상업적으로 흥행한 작품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윽고 디즈니 측은 다음 뮤지컬 제작을 계획합니다. 이 작품은 디즈니 티에트리컬의 성장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기획되었죠. 그간 디즈니는 선보인 애니메이션 중 적합한 작품을 골라 뮤지컬로 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기획 단기부터 뮤지컬 제작을 염두에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본사인 디즈니보다 디즈니 티에트리컬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디즈니 티에트리컬은 라이온 킹의 성공에 큰 공을 세운 엘튼 존을 찾아갑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컨셉 아트까지 준비해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제안했지만 엘튼 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애니메이션 작업은 하기 싫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디즈니 티에트리컬은 애니메이션을 패스하고 바로 뮤지컬로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프로세스였죠. 엘튼 존은 이를 수락했고 디즈니 최초로 원작 애니메이션이 없는 뮤지컬이 제작됩니다. 디즈니가 엘튼 존에게 제안한 작품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오페라 아이다는 1871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라다메스라는 한 젊은 군인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공주인 암네리스와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아이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죠. 자칫 뻔한 삼각관계, 흔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디즈니는 그 안에 담긴 고차원의 메시지를 포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페라 아이다가 제작될 당시 작곡을 맡았던 베르디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베르디는 처음 아이다의 제작을 제안받고 수에즈 운하 건립 기념 작품이라는 점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일시적 행사를 위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런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작품의 줄거리였습니다. 베르디는 극중 주인공인 아이다와 라다메스, 암네리스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권력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집트 공주로서 암네리스가 가진 권력, 암네리스 아버지의 권력, 그리고 에티오피아 공주인 아이다와 그의 아버지가 가진 권력, 이 외에도 정치, 국가의 권력 등이 작용하며 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공들이 희생되었다고 바라본 건데요. 베르디는 수에즈 운하 역시 권력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기반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베르디는 이것이 이집트의 야욕이라 생각했고 그 행사를 위한 작품을 하는 것이 싫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 담긴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그는 권력이 젊은 청춘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습에 매료되었고 이 작품을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 그리고 그 욕망의 희생자들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디즈니는 이처럼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작품이 아닌 성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작품으로 아이다의 컨셉을 잡고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다는 디즈니 최초로 애니메이션 없는 작품이자 성인들을 위한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2000년 뮤지컬 아이다가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합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오페라에서 약간의 각색을 더했습니다. 아이다는 누비아의 공주로 이집트와의 전쟁 중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집트의 공주 암네리스의 시중을 들죠. 암네리스는 라다메스라는 젊은 장교와 결혼을 생각 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라다메스는 그의 몸종인 아이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암네리스와 결혼해야 할 운명이었죠. 아이다와 라다메스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아이다는 누비아의 공주로서 가진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함께 포로로 딸려온 자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자신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아버지의 탈출도 도와야 했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던 중 암네리스와 라다메스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그들의 결혼식 전날 라다메스는 아이다와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라다메스는 이집트군의 장교였기에 경비가 허술한 곳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아이다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다는 라다메스와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구출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던 중 이집트군에게 발각되죠. 라다메스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죄로 투옥되고 아이다 역시 돌무덤에 갇혀 이들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품은 이처럼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기존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다르게 새드엔딩으로 끝난다는 점 때문에 처음 공연이 개막된 직후 비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전에 디즈니가 선보인 작품이었던 라이온킹에 비하면 작품의 흥행성이 약하다는 점도 비난 요소로 작용했죠. 하지만 뮤지컬 아이다는 곧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전 뮤지컬들과는 다르게 흑인 여주인공을 내세운다는 점, 아프리카 특유의 토속적인 느낌을 의상과 무대에 고스란히 구현했다는 점,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 이면에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 등이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과 평단 모두의 극찬을 받은 건 음악이었습니다. 뮤지컬 아이다의 음악은 앞서 언급했듯 엘튼 존이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특유의 팝적인 스타일이 있었지만 아이다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이집트였기에 아프리카풍의 곡을 선보였죠. 작품의 시작을 여는 이 곡은 엘튼 존 특유의 팝 스타일과 아프리카풍의 음악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파격적인 넘버도 있었습니다. 라다메스가 아버지와 대치하는 곡인 어나더 피라미드는 현대 레게 음악풍을 사용해 작품의 신선함을 불어넣었죠. 또 뮤지컬 아이다의 가장 잘 알려진 곡 중 하나인 이 곡에서는 앙상블의 코러스를 과감히 넣어 가스펠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또 작품의 가장 중요한 넘버 중 하나인 이 곡은 작품에서 가장 아프리카의 특징을 잘 살린 곡으로 평가받습니다. 작품은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극의 다채로움을 더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엘튼 존 고유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이 곡이죠. 이 넘버는 후에 엘튼 존이 직접 불러 뮤직비디오까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뮤지컬 아이다의 곡들은 기존의 작곡가이자 가수로 성공했던 엘튼 존의 개성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아프리카의 특징을 녹여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품이 개막한 2000년 같은 해 진행된 토니상에서 아이다는 5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무대 디자인, 의상 디자인, 조명, 음악,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죠. 또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을 수상하며 아이다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습니다. 작품은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1852회를 이어가며 장기 공연을 선보였죠.
당시로서는 앞서 공연된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보다 긴 기록이었는데요. 작품의 흥행으로 디즈니에서는 실사 영화 제작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아이다 역의 비욘세, 암네리스 역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로 영화 제작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영화 제작이 보류되며 현재로서는 아이다를 만나볼 수 있는 건 오직 뮤지컬 공연뿐인데요. 2019년 뮤지컬 아이다가 한국에서 공연되며 향후 공연 리뉴얼을 위해 앞으로 해당 버전의 아이다가 더 이상 공연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뮤지컬 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작품을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올해인 2022년 다시 아이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만나봤던 당시의 아이다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번이 아이다를 볼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최초의 성인 뮤지컬이자 원작 애니메이션이 없는 최초의 디즈니 뮤지컬 아이다는 원작 오페라가 가진 비극적 이야기를 그대로 계승하며 오늘날까지 당시 이야기가 전한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품 속 세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시대에 걸쳐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직 뮤지컬로만 만나볼 수 있는 이 작품 아이다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까요?